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짧은 경 2개 독송했더니 이제 6시 19분 되었습니다. 주말은 잘들 보내셨습니까? 이제 내일이면 입춘이고 어느새 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인지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은 많이 좀 포근한 날씨였다 싶은데 내일부터 또 요번 주는 내내 좀 많이 추울 거라 하네요. 그러니까 추워야 할 겨울에는 좀 덜 춥더니 이제 따뜻해져야 하는 시점에 와서 엄동설한의 추위를 보여줄 거라 합니다. 추위 단속 잘 하시고요. 저는 이제 일주일 후에, 그러니까 2월 9일 일요일 날 제2차 윤회토론회가 이제 부산 금정총림 범어사 관할의 선문화관에서 이제 개최가 되지요. 서울 토론회에 이어서 부산 토론회를 이제 마무리 준비하느라고 아직은 좀 여유가 없이 좀 바쁜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요. 참 제가 쑥스럽지만 지난 일요일하고 어제하고 두 번을 제가 그 범어사 입구 쪽에 그 현수막을 이제 하나 달았거든요. 근데 그 현수막이 그 범어사 쪽 버스 정류장 바로 가까이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서울 토론에도 참석 인원의 측면에서 좀 초라했는데 부산 토론회가 행여 서울 토론회보다도 더 초라해지면 어쩌나.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언가 좀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우리 팜플렛을 가지고 그 범어사의 현수막을 붙여놓은 곳에를 가서 한두 시간 정도를 등산 갔다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좀 살펴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배포를 했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출가해서 아시다시피 제가 김해에 있는 반야라마 사티스쿨에서 출가를 했죠. 근데 거기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가출하듯이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제 고향인 원주에 올라가서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정말 가출가한 사람이 공부를 좀 같이 해보자 라고 해서 요런 A4의 절반 정도에다가 공부합시다 라는 말을 적어 가지고 원주 시내 제일 번화가죠. 이제 그 중앙동 중앙시장 건널목가에서 한 서너 시간을 서가지고 이렇게 좀 공부 안내장을 배부했던, 말하자면 제가 니까야를 공부하는 일, 출가해서 은사 스님으로부터 떠나가지고 혼자 공부를 시작했던 그 역사의 출발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 번도 또 좀 유사하게 길가에 서서 이렇게 안내장을 나눠드린 적이 있었고요. 이제 말하자면 요번이 세 번째로 세 번째로 이렇게 이제 팜플렛을 길가에 서서 산에 등산하고 내려오는 분들에게 배부를 좀 해드렸어요. 어제는 그러니까 포근한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2시간 이제 그렇게 서 있으니까
감기가 올 것 같은 이제 불안함이 있어서 이제 하다가 중단하고 이제 내려왔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왜 지금 이렇게 길가에 서서 뭐 말하자면 아무런 관심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이 현수막에서 안내하는 이런 일이 이렇게 진행되니까 참고하십시오 라고 팜플렛을 나눠주고 있을까? 라고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을까? 라고 좀 회의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저는 이제 나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독성집의 제일 앞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하고 있어요. 아소꼬 소기닝 빠장 아웨카띠.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네, 뭐 제가 이제 그 많은 경우에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했잖아요. 독성할 때마다. 뭐 아침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부처님이 왜 깨달아 알아하니 되고 당신의 삶을 더 이상 윤회하는 중생들의 이 아픈 삶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게 됐을까? 왜 부처님은 그 일을 했을까? 라고 생각할 때 사실은 이제 법구경에서 요 한 구절이 물론 이제 법구경 구절은 조금 더 많은 말을 담고 있지만 우리가 싹 빼고 요점만 뽑아가지고 아서거 소끼닝 빠장 아웨카띠.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이 부분만으로 이제 표어처럼 냈습니다만은 그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이 추운 날씨에 마치 무슨 사정이라도 하듯이 이거 한번 봐주세요 하고 팜플렛을 길거리에 서서 나눠주고 있을까? 라고 할 때 뭐 다른 이유를 찾을 수는 없죠. 그냥 한 가지. 부처님도 당신의 삶을 완성한 상태에서 어찌 보면 누구도 당신이 깨달았으니 나에게 법을 설해 주시오 라고 선제적으로 부처님한테 요구하지 않았지요. 그런데도 부처님이 그 5 비구를 찾아가가지고 법을 듣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밀쳐내는 이 5명의 비구를 설득해가지고 법을 설하고 그들에게 깨달음을 재현시키고 그리고 나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출발하자. 거기에 사실 무슨 이유가 있을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긴다고? 그러나 전법선언에서도 부처님 우리 6명의 아라한에게 어떤 이익이 있어서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자 라고 왜 법을 전하러 가야 하느냐 하는 이유를 오직 법을 전하는 우리의 얻을 바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법을 설하지 않으면 더 눈어두어질 그 사람들에게 법을 전함으로써 오염이 적은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들의 삶이 향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부처님은 이런 일을 하셨을까에 대한 답으로 바로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라고 하는 이 당위성. 내가 먼저 슬픔을 떠났으니 아직 슬픔을 떠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떠나도록 이끄는 것, 도와주는 것. 이것은 다른 이유가 필요 없다. 당연합니다. 네, 법을 설해야 하는 당위성을 바로 그 당연함에서 우리가 찾는 거잖아요. 그 추운 날 길가에 서서 마치 사정이라도 하듯 이래 하다가 불현듯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그렇게 답을 찾았어요. 부처님도 슬픔을 떠난 사람이라면 슬픈 사람을 살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법을 설하셨듯이 우리가 부처님처럼 슬픔을 떠난 사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슬픔을 떠난 경지 그러한 삶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일에 있어서 한 걸음이라도 먼저 접근하고 한 걸음이라도 앞서 걸어갔다면 그 길을 완성한 슬픔을 떠난 사람이 슬픈 사람을 살펴야 하는 당위성을 말하듯이 조금이라도 먼저 오고 한 걸음이라도 앞서 갔다면 아직 오지 못하고 아직 한 걸음이라도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법을 전달해야 하는 것.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이거는 그야말로 당연함이고 부처님 제자로서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하는 길에 들어선 앞선 우리가 해야 하는 당위성이다. 그러므로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할까? 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 일을 하고 있는 데 대한 의심이 필요 없다. 내가 한 걸음 앞서 부처님에게 왔다면 한 걸음이라도 먼저 걸어갔다면 뒤에 오는 사람들, 한 걸음이라도 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전하고자 그걸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토론회에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공부합시다.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나의 삶이 향상되듯이 그대들의 삶도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내가 길가에 서서 어색한 표정으로 팜플렛을 나누는 이런 일에 이유가 된다. 당연히 하는 일이지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할까? 라고 고민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일요일하고 어제하고 두 번에 걸쳐서 지난 일요일은 1시간 반 정도를 서 있었고 그때는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큰일 나겠다 하고는 1시간 반 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찻집에서 따뜻한 차 한잔하고 이래 내려왔죠. 어제는 날이 좀 덜 추워서 2시간을 있었는데 그래도 아직은 이 날씨가 제가 이렇게 파카를 껴입고 이래야 하지 않으니까 2시간을 밖에 서 있는 자체가 사실은 감기 걸릴 일이죠. 그래서 한 2시간만 이렇게 하다가 돌아왔는데 그래도 그래요. 이런 당위성 위에서 내가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이 일을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 일도 하지 않고 아이고 왜 이렇게 토론회장에 사람이 적을까? 라고 아쉬워하기 이전에 할 수 있는 일은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는데 그래도 힘들어도 사실 2시간 해봐야 한 70명 정도에게 팜플렛을 전달하는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거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했다라고 하는 오히려 그런 편안함 가지고 내려왔죠. 예, 저는 이건 어저께 그런 일 했고, 그리고 한 가지 좀 어저께 있었던 일은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저기 미국의 캘리포니아 쪽에 계시는 이제 연구자가 한 분 계시지요. 이제 그분이 또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 이제 그 인공지능과 마음과 관련한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 말부터 작년 초에 걸쳐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마음 특강을 이제 7주간 했던 적이 있죠. 이제 그분을 위해서 했던 일인데 그분이 또 그동안 준비한 이제 논문의 과정을 놓고 좀 또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연락이 있으셔가지고 어저께는 줌을 통해 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이제 그분하고 결국은 경전이 삶을 어떻게 말하느냐, 경전이 마음과 몸의 관계를 그래서 인식과 행위라고 하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러면 AI의 인공지능의 발전 단계를 위해서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 마음 이야기를 어떤 관점으로 틀을 잡아서 정리해 가야 하는지 요런 이야기 한 2시간 정도. 그래. 그분하고의 약속 때문에 이제 사실은 춥기도 하고 하니까 2시간 만에 이제 팜플렛 돌리는 일을 마치고 내려왔는데 와가지고 바로 줌으로 한 2시간 대화를 하고 나니까 사실은 어저께는 좀 피곤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딴 때보다 조금 일찍 잤죠. 예, 저는 이렇게 주말 그렇게 보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또 윤회 토론회와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 만나고 협조를 받아야 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서 윤회 토론회를 맞이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마음은 편안합니다. 잘 진행해 보겠고 여러분들도 이건 참석해 주셔야 하고 또 주변 분들을 좀 권유해 주시는 일, 좀 협조 부탁.